안녕하세요. 청춘재테크TV입니다. 오늘은 이제 막 취업하신 분들을 위해서 처음 받은 월급을 어떻게 하면 모으고 불릴 수 있는지에 대해 5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취직한 지가 좀 되고 어느 정도 재테크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보다는 월급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월급이 그냥 통장에 쌓여 있거나 앞으로 월급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사회초년생이 돈을 불리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무조건 모아라입니다. 연봉의 60%, 70%까지 저축하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사회초년생분들은 일단 월급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번 돈을 그냥 다 써버리기 쉬운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무조건 모으는 것입니다. 한 달에 최소한 100만 원은 모아야 1년이면 12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1년에 얼마를 모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그것보다는 나는 1년에 얼마를 모으겠다라는 1년 뒤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목표에 맞게 매달 모아야 하는 돈을 계산해서 차곡차곡 저축을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하느냐? 그 방법은 통장 2개, 청약통장 1개 딱 이렇게만 만드시고 더 이상 통장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와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굉장히 많이 불어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푼돈 모아 푼돈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무리 금리가 좋고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어느 정도 커야 유의미한 수익률이 되는 것이지 금액이 많지 않은데 이것저것 분산해서 가입하다 보면 내가 어느 금융기관에 어떤 상품이 가입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취업을 하신 분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불입되는 적금 통장 하나 그리고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적금 통장 하나 적금 통장은 딱 이렇게 2개면 충분하고요. 그 외에는 청약통장 하나쯤은 만드셔서 매월 10만 원씩 꼬박꼬박 불입하셔서 돈을 분산시키기보다는 돈을 뭉치고 모아서 큰 목돈으로 덩어리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다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험은 실비나 안보험 딱 2가지 정도만 가입하시고 다른 보험 상품은 절대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10년 만기 저축성 보험 같은 것들 사실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은 이런 상품을 가입하기에는 앞으로 큰 돈이 들어갈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한 이런 장기 저축성 보험 상품은 공시이율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복리고 비과세고 이자를 많이 준다 하더라도 10년 뒤의 값어치로 따져보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니게 돼요. 그리고 사실 보험이란 것의 개념이 위험을 보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환급형 이런 것에 혹하지 마시고 정말 딱 보장의 기능만 갖춘 그리고 보험료는 저렴한 상품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성 보험은 넣어서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아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형 보험들을 선호를 하게 돼요. 근데 이 환급형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물론 만기 때 일부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내는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목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더 불리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분들은 가입해야 하는 실비보험 요즘엔 워낙 암이 많기 때문에 암보험 하나 정도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실비보험도 혹시 회사에서 단체로 상해보험 이런 보험을 가입해주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실비보험은 중복으로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2개를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가입해 주셔서 상품이 뭔지도 모르고 불입하시기보다는 성인이 되었고 내가 내 자금을 관리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어떤 보장 혜택이 주어지는지 한 번쯤 리밸런싱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첫 번째, 2번째, 3번째 이게 사회초년생 때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1, 2년 정도는 목돈을 모으는 데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목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그냥 손 놓고 돈만 모으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펀드, 주식,
부동산,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요즘엔 사회초년생분들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주식은 몇 시간 만에 4%, 5% 수익률을 벌어들이니까 이런 것에 한번 재미를 들리신 분들은 적금은 전혀 하지 않으세요. 이런 수익률에 비해서 적금의 수익은 되게 미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도 되게 쉽지만 반대로 돈을 잃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사회초년생인 분들에게는 목돈을 모으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잘못된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원금을 잃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부터는 다른 친구들과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 기간 동안은 다른 투자는 하지 말고 주식, 펀드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계신데요. 취직하자마자 주식부터 시작을 한다든지 혹은 대출을 끌어다가 투자를 한다든지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1, 2년간 목돈을 모으고 나면 어느 정도 내 수중에 몇 천만 원이란 돈이 쥐어졌을 거예요. 이 돈으로 이제 실전 투자를 시작해 나가는 것인데요. 저 역시도 사회초년생 때 몇 년간은 목돈을 모으는 데 집중을 해서 그 돈이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는 처음엔 가장 쉬운 주식 투자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수익을 볼 때도 있었고 손실을 볼 때도 있었고 경험을 직접 해보니까 주식이란 것은 다양한 대외 변수에 의해서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수익이 나지 않을 때도 있고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저는 그래서 저의 자산을 불리는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동산도 100% 예측 가능한 건 아니었지만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쉬운 종목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회초년생분들이 주식은 어플만 깔고 버튼만 누르면 쉽게 거래할 수 있지만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많은 목돈이 필요할 것 같고 뭔가 높은 진입장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부동산보다는 주식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부동산이 옳다, 주식이 옳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서 해나가시는 것이 중요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둘 다 10년 전부터 거래도 해왔고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도 내본 결과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쉬웠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렇다고 주식을 아예 하지 않는 건 아니고 주식도 함께 병행을 하지만 그 순서에 있어서 목돈을 모으고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고 그리고 나서 여유 자금이 생기면 그때 주식 투자를 하는 이 방식으로 해나가시는 게 제 기준에는 가장 이상적이었습니다. 피터 린치 역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저서인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기 진단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다음 3가지 질문부터 답해야 한다. 내 집이 있는가? 나는 돈이 필요한가? 내게 주식 투자로 성공할 자질이 있는가? 주식 투자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신 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집이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집은 거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든 보유해야 하는 훌륭한 투자 수단이라고 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지렛대 효과도 이용을 할 수 있고 집은 평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기 보유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구조인데 반면에 주식은 매년 87%가 주식의 주인이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장기 투자라는 게 중요한 건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주식은 너무나 거래가 쉽다는 장점이 되려 단점이 되어서 장기 투자를 하지 못하고 급히 팔거나 손해를 보고 팔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지만 부동산은 엉덩이가 무거운 자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를 하게 되고 수익을 얻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부동산 투자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가 거주할 집부터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여유 자금으로 투자 상품들을 해나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요즘 여러 가지 매체에서 보면 순자산 몇씩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나도 그냥 투자만 하면 금방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가 더 팽배해질수록 젊은 분들은 더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투자 상품들을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은 10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로드맵을 10년 정도로 그려놓고 장기적으로 차곡차곡 달성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물론 그 안에서 단기적인 목표도 있었고 중기적인 목표도 있었어요. 그런데 단기적인 목표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어느샌가 달성이 되어 있었고 이제는 중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취업을 하신 분들이 월급은 200만 원, 3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집값은 몇 억씩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언제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나, 차라리 모으지 말고 그냥 쓰자,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만 돈이라는 게 처음 1,000만 원 모을 때가 가장 어렵지 1,000만 원을 모으고 나면 그 1,000만 원을 모았던 성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방 2,000만 원, 3,000만 원 모으는 속도가 더더욱 빨라지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 시작할 때 처음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시작도 하기 전에 지레짐작으로 안 되겠다, 어렵겠다, 이번 생은 글렀다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가장 중요한 목돈을 모으는 것, 그것부터 지금 바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